자, 박수로 오시겠습니다. 왕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수원 왕팔이라고 하고 여기서 우리 매신매 매식경에서 뵌 분도 많았을 텐데 오늘은 제 담백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될 이야기 이런 거 좀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취업 방법론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그냥 친한 친구의 이야기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은행원이 된 계기 그리고 제 인생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교생 실습할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저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교육대학교를 나와서 초등학교 교사를 4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진이 있고 하나 이제 실제 제가 현직에서 공개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찍었던 그런 사진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근데 교사를 하다가 은행원을 한다고 이게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되게 특이한 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제 얘기들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대학교에 다니게 되면은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이런 거를 고민하는 시기가 한 번쯤은 찾아오잖아요. 자의에 의하든 타의에 의하든. 그런데 사실 저는 처음부터 교육대학교를 갔기 때문에 거의 99% 학생들은 다 교사라는 직업 선택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했고 이제 다행히도 이제 운 좋게 붙어가지고 교사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점점 일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교사가 하고 싶어서 간 거는 맞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거랑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되게 면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이런 면들이 사실 여러분들도 대학생들은 많이 모르실 수 있는데 일을 하면서 발견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학생 분들이 생각보다 저도 그랬고 자기에 대해서 진짜로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실 저는 물론 제가 고등학교나 이럴 때 친구들한테 문제를 알려주거나 뭐 이러면서 되게 좀 설명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도 있었고 친구들의 이제 좀 고맙다는 얘기도 들으면 되게 좋고 이래서 교사를 선택한 거는 맞아요. 근데 제가 점점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교사라는 직업이 맞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물론 교사도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약간 공무원이라는 틀 안에 갇혀가지고 일을 하는 게 좀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회의 같은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초점이 사고 예방에만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내가 추진을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이런 거는 사실 좀 어렵고 공무원은 항상 사고 예방에만 맞춰져 있고 이렇게 뭔가 성장이 멈춰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다른 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나이가 30이 되기 전에 한번 다른 일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뭐를 내가 정말 좋아할까를 생각을 하기 전에 우선은 저는 먼저 좀 제가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좀 재테크나 부동산 이런 쪽에 관심이 좀 생기기 막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보면서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과연 교사로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스펙이 되게 안 좋아요. 은행 최종 합격할 때 스펙이 학점 2점대 구체적으로 얘기해. 2.84입니다. 2.84. 그 다음에 자격증은 운전만 이종보통 이렇게 말고는 없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갇혀 있었던 거죠. 이런 스펙으로 사실 나를 받아줄 회사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처음엔 이제 블라인드인 공기업이나 아니면 지역농업 노리자라는 생각으로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면접 중대장님의 어떤 그런 공기업 관련된 그런 영상을 한번 봤는데 이제 거기서 관점의 전환이 조금 되기 시작한 거죠. 세상이 좋아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건 다를 수 있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여기에 물론 일을 해보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좀 이렇게 이직 2개 직장 거치면서 느낀 거는 세상이 좋아하는 거랑 내가 좋아하는 거는 다르다고 느꼈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로 선택을 세상이 좋아하는 것에 맞춰서 하게 해요. 근데 이게 정말 맞지가 않으면은 저처럼 물론 지금은 그래도 만족하는 삶을 살지만 되게 먼 길을 돌아서 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취준생 분들이시면은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안정성, 성장, 돈, 워라밸 이것 중에 뭐가 맞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하면은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기 앞에 보이죠? 이거 언제야? 이게 이제 2년 전이거든요. 사실 2년 전에 여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사진첩을 뒤집어보면서 이게 나왔거든요. 저도 사실 이때 당시에만 해도 되게 사실 은행 취업 이제 막 준비하던 시점이었어요. 한 달 차 이때쯤 됐는데 여기서 현직자분들이 강연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러이러한 점들이 있고 뭐 은행 취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때부터예요.
23년 한 3월인가 4월부터 은행 취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네, 요거예요. 그 제가 중대장님 여기에서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저 선생님 사실 교사인데 은행권 취직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중대장님이 저한테 관심을 좀 보이셔가지고 서로 말이 좀 통해서 이거 인터뷰하자 뭐 이런 내용이고요. 문자로 실제로 캡처한 내용이고 이 유튜브 가면 볼 수 있어요. 면접 준비하는 채널에서 가서 보면은 이렇게 저거랑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게 처음에 했던 거지? 네 맞아요. 그래서 만나서 처음에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잡았어요. 근데 사실 저도 이때만 해도 그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스펙이 안 좋은데 사실 1금융권에 지원한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중대장님께서 저보다 사실 상황이 좀 안 좋은 그런 분들이 합격하는 사례들 되게 많이 보여주셨고 뭐 실제로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영상 보면서 그래도 한 번은 도전을 해보자.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번은 도전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매십경, 매십면 이런 걸 이제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면서 제가 얻었던 것들 한번 이런 거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런 점들이 좋았다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매십경 여기 다 진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거의 대부분 하는데 안 한 친구도 있어.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얻었던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경제 기사에 대해서 처음엔 여러분들이 사실 위주로밖에 쓸 수 없을 거예요. 그냥 뭐 이런 얘기가 있다. 근데 점점 하면서 나만의 의견이 생겨요. 그리고 나만의 의견이 생기고 이거를 면접장에서 말할 기회가 생기는 거죠. 사실 경제를 관심을 잘 안 가지셨던 분이 전공도 없고 접점도 없는 분이 나만의 의견을 가지려면 그래도 몇 달은 하셔야 스스로 이거를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레벨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매시면 하면서 좀 좋았던 거는 그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게 좋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보고 알게 되고 그런 점들이 없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좋은 직업 그리고 좋은 막 그런 안정성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못 얻으면 인생 무조건 실패한 거고 뭐 나고자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었죠. 뭐 좋은 대학 못 가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저 말고도 다른 많은 분들도 이렇게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은 한 번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시만 할 때 느끼지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 모르겠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면접은 여러분들 내가 누군지 보여주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더 면접장에서 유리하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십면 녹음을 이렇게 하시면 좋고 저는 이제 매십면이랑 매십경 둘 다 리더를 했었어요. 지금도 물론 이제 리더의 비슷한 역할들을 하고 있지만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 요즘 MBTI 중에서 E냐 I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게 느꼈던 거는 제가 관심이 없는 분야에 가면 저는 I가 되고 제가 좋은 분야에 가면 저는 E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교사였을 때 뭔가 거기서도 이제 뭐 나가서 이럴 기회가 있었죠. 할 때도 있긴 했지만 좀 소극적이었어요. 항상 뭔가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나서서 하지만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은행원이라는 걸 해야 됐다는 생각이 드니까 진짜 다 적극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시간을 저는 좀 이용했죠. 교사였으니까. 그래서 현장 방문 한 30곳 정도를 이렇게 돌았고 사실 여러분들 현장 방문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이게 웬만큼 가고 없으면 사실 하기 힘든 거거든요. 아시겠지만 저는 리더를 매십경 리더 하면서 좋았던 거는 이렇게 한번 단체를 이제 이끌어보는 경험을 하니까 그 다음에도 뭔가 이런 거 할 때 별로 두려움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합격하고 나서 연수원에서도 반장 역할 같은 거 좀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오면서 매십경이나 매십면 예전에 제가 후기 쓴 것들을 막 내려오면서 봤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저는 되게 면접에서 되게 맞는 말이라 생각을 하는데 여기 매십경 하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면접 준비를 좀 면접이 다가와서 짧고 굵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이거보다 가늘고 길게가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루틴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아까 30분 경제기사를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출근할 때 매시면 녹음하고 퇴근할 때 매시면 녹음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지만 면접은 이제 나를 보여주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과정이 그 짧은 기간 안에 당장 다음 주에 면접 봐야 하는데 그게 잘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가늘고 길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많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시면 할 때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는 것처럼 보여야지 이거에 집착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그렇게 스크립트 계속 써. 그쵸. 스크립트 쓰는 거 물론 좋은데 저는 얼마 전에도 우리 나왔었잖아요. 1분 넘으면 면접 때 답변이 1분 넘는데 안 되지 않냐?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일단 많이 이야기해보세요. 친구랑 이야기하는 것처럼. 솔직한 자기 얘기들을 한번 해보세요. 사실 면접을 준비하게 되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자료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막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특강이라던가 자료 이런 거를 엄청나게 모으기 시작하고 그거를 밤새도록 막 읽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나쁜 거거든요. 좋지는 않은 거예요. 합격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 꾸준히 준비했으면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그 매신면을 그래도 한 6개월 이상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면접 한 2, 3주 전에 서집 모집해서 했을 때 자신감이 확 붙던 게 뭐냐면 내가 그래도 상위권에 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좋다는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필기 공부도 하고 해야 될 거 진짜 많잖아요. 근데 면접이나 경제기사 공부에 시간 너무 많이 쓰면 또 안 돼요.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준비하세요. 저는 그 매신면이 좋은 게 이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그 면접 질문이라던가 이런 게 되게 비슷한 답변들이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미 매신면 때 들었던 거가 예상을 하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전 연습을 이미 수십 번, 수백 번 하고 들어가니까 면접에서 다른 사람이 뭐 그렇게 엄청 잘하는 사람이 나와도 그렇게 긴장은 많이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취준생은 이제 매일 같은 루틴 반복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루틴에다가 매신면, 매시경 끼워 넣어서 하면은 생활 습관을 잡기 되게 좋아요. 우리 막 12시까지 막 그 매신면 녹음해서 올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런 거 되게 잡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 지금 직장 다니면서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많어. 아, 많으세요? 많아. 예.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해봤어요. 직장 다니면서 직장 끝나고 나서 공부를 해봤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도 알겠지만 퇴근하고 나면 솔직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되게 내가 피곤해서 공부도 잘 안 돼요. 사실 졸리고. 그래서 출근하기 전에 저는 좀 일찍 일어나서 한 2시간 정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딱 NCS 그때 당시 이제 민경채를 풀었던 것 같은데 그 전날 자기 전에 책상에다 딱 올려놔요. 풀 거를 딱 올려놓고 그 날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책상 앞으로 가서 무조건 이거 풀고 이렇게 오답 맞추고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직장에서 물론 이제 어떤 직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부를 하거나 면접 준비 사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은 둘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에 있을 때 그냥 직장 일만 했어요. 그때 할 때쯤 되면은 경제신문을 읽고 오피니언을 하고 퇴근길에는 매신면 녹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를 진짜 매일 하다 보면은 주말에도 누가 안 시켜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 도서관에, 집 근처 도서관에 가서 필기 공부를 전공 공부를 했어요. 이거 제가 옛날에 이제 유튜브에서도 말한 적 있었는데 NCS는 좀 집중력이 많이 요하거든요. 이거 세워라 내워라 풀면 사실 잘 안 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뇌가 딱 되게 깨끗할 때 아침에 무조건 NCS를 풀었고 좀 퇴근하고 나서 저녁이 됐을 때 뇌가 많이 소비했을 때 그때 전공 공부를 했어요. 전공 공부는 이해나 이런 게 많지 막 집중해서 막 이렇게 빨리 풀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했고 이거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하는 건데 제 중단님 이제 강의 예전에 들었을 때 이렇게 4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솔직히 하면서 되게 좀 면접이나 자소 떨어지면 힘들지 않으세요? 멘탈 많이 무너지죠. 사실 되게 많이 힘들 텐데 저는 그래도 이거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항상 이렇게 상기하면서 이제 취준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 이거를 얘들은 뭔지 몰라. 이거 뭔지 알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얘기해. 이게 뭐야? 이게 12주 부트캠프 참석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어. 뭔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게 뭔지 알아? 강의를 내가 똑같은 거 네가 들은 걸 지금 아직도 계속 오픈해 준단 말이야. 네네. 근데 강의가 기니까 얘네들이 안 봐. 그래서 내가 지금 10분으로 쪼개주려고 하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 친구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중간에 말이 끊어서 그런데 이거 내가 한 말을 내가 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교사 출신이니까 얼마나 본인의 선택 기준이 그런 것들이 강하겠어 사실은. 근데 그거를 삐집고 들어가서 뭔가를 수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되게 대단한 거거든. 근데 이거를 일단 본인이 여기에서 이거를 뭐 다 하려고는 아니지만 이건 내가 느꼈던 거란 말이야 예전에. 근데 이거를 냉장고 앞에 붙여서 얘가 리더할 때 그걸 단톡방에 보내줬을 때 내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얘는 뭐라도 하겠다. 이제 약간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그게 나중에 있잖아 면접장 가면은 여러분 무조건 다 보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거에 있어서 확신을 가져야 돼. 근데 그 확신을 절대 남이 안 주거든. 그것 때문에 내가 계속 이 4가지 가치가 제가 가장 이제 되게 중요하게 제 취준생활 버팀목이 됐던 4가지였고 되게 많이 저도 사실 여러분들 제가 24년도 상반기에 붙었거든요. 23년도 하반기에 32곳 썼는데 다 떨어졌어요. 한 군데도 못 붙었어요. 24년도에 한 거에 그냥 한 큐로 그 최종 면접까지 가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최종 1승만 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떨어졌던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최종 1승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 마지막에 그 기쁨을 맛보려면은 그 힘든 시간을 좀 견뎌내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제 합격장은 아니에요. 제가 포토샵으로 바꾼 거예요.
야, 너 치밀하다. 이제 여러분들 그 동영상 쇼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재밌는데 본부는 왜 하기 어려울까요? 동영상 같은 거 그런 거 쇼폼 보면은 제가 행동을 하자마자 도파민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공부는 계속 투입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도파민이 나온단 말이에요. 합격의 기쁨이. 근데 이거를 나는 이거를 이제 붙여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나는 이미 합격을 했다. 이거를 그래서 캡처를 해놓고 핸드폰 바탕화면을 해놓고 다녔어요. 야, 이거. 그래서 그 블로그 후기, 합격 후기 이런 거 가면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포토샵으로 내 이름 이거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진짜 동기부여 잘 돼요. 다음 주 그로잉업의 미션 이거 한다. 알았지? 다음 주 그로잉업 미션 한다, 진짜.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고 다니면 좋고, 예, 그것도 붙였던 것 같아요. 그 은행원이가 아무래도 퇴직금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퇴직금 관련된 그런 거를 기사를 몇십 개 다뤘는데, 맞아. 그거를 제 집에 이제 좀 큰 칠판이 있어요. 그걸 딱 붙여놓고 이제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동기부여 해가지고 하시면은 취준생활 도움도 많이 되실 거고, 아마 한 시즌만 지나도 여기서 현직자들 많이 나오실 거예요. 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친구들도 있고 현직자도 있고 또 조별로 찢어져서 할 거거든. 그러니까 질문은 조별로 할 때 그때 질문합시다. 뭔 말인지 알았지? 자, 박수. 자, 다음.